자, 여러분 숙제한 법 책 좀 30, 아니 몇 페이지까지였죠? 그쵸? 38페이지까지죠. 펴주세요. 숙제 검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지우. 담 쓴 거 아니? 단이다, 다. 알았지? 자, 책 펴보세요. 우리 승호, 범생, 모범생, 우리 승호. 승호 모범생이지, 그럼. 자. 너무 외웠는데. 그래. 친구랑 같이 왔어요. 잘했어. 단어 좀 외워, 임마. 네. 아유, 자. 자. 아, 너 책 잃어버렸니? 그럼 오늘 것도 없겠네? 그쵸? 아예 없어? 책이? 야, 못 산다 내가. 잠깐만 복사해야겠다. 응? 아니 다른 처음 말이야. 처음 책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네. 진짜 없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없냐고. 38까지예요? 아니 35. 35죠? 38일걸? 여기. 아니 지금 아니 알았어 해. 선생님이 35에 내셨어요. 그래? 아닌데 잘못 쓴 거 아니야. 알았어. 너 잘못 봤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위험한 말을 하냐? 제 선생님하고 지금 사람 없었어요. 야 저기 또 책이 없는 친구가 있어서 잠깐 복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한 말 하고 있어. 아 했어? 여기 했어. 없지? 검사 안 한 사람 없죠? 얘들아 잠깐만. 저기 친구가 책을 잃어버렸대.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얘들아 그리고 다음 주는 논술이죠 우리? 네. 논술이라서 책 샀나요들? 네. 사야죠. 사야지 읽지. 빌려도 돼요. 근데 빌려서 다 읽어야지. 쌤 근데 저 그럼 지금 저희가 숙제 실수로 한 장 안 하고 엄마한테 연락가요? 아우 안 할게 진짜. 감사합니다. 아우 지금 빨리 해. 지금 하고 있어요. 얘들아 떠들지 마시고 조용히 해봐. 이러면 수업 못해요. 또 왜 인원은 적은데 왜 이렇게 더 난리여? 자 준비 다 됐니? 이렇게 할게요. 숙제 채점하고 숙제 거의 다 해왔으니까 왜냐면 아빠는 좀 안 한 애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채점은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다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채점부터 하죠. 자 인쇄 잠깐만. 자 2주차 얘들아 그거부터 해야 되죠. 거기 확인 문제 어디 25쪽은 했나요? 25쪽도 안 했나요? 채점은 안 했니? 자 25쪽 했죠? 26쪽부터 자 26 부르겠습니다. 얘들아 떠들지 말아주세요. 아 뭐해? 26이요. 네 5번이죠? 5번에 5번. 5번 조선에 대한 관찰을 5번이야. 4번 만수산에 만수무강. 그러니까 우리 만수무강 누리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일편단심. 7번은 5번, 7번은 5번. 하여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먹지 않는 거. 그쵸? 반대지요? 정몽주가 이거에 답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8번 기억의 식구가 가지는 임향한 일편단심 뭐예요? 4번이죠. 변하면 충심이 없다. 그 다음에 9번
그쵸. 이방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쓴다. 3번. 그 다음에 10번 권유하는 삶의 방식 뭐예요? 2번? 얘들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원은 대세의 흐름에 가죠. 그러면 박쥐가 길짐승 날짐승 중에 유리한 편으로 붙어야겠죠. 2번이에요. 그래서 그에 비해 4번이나 5번은 절개입니다. 4번 5번은 정몽주예요. 그러니까 정리되니? 그 다음에 이 글의 특징 뭐예요? 이거 단심 하여가 3번 우이죠. 돌려 말하죠. 하여가 다음에 이 두시조를 읽을 때 알아둬야 할 배경 지식 뭐예요? 그쵸. 고려 말기와 조선의 건국. 그 다음에 바르지 않은 거 송악산 이름 아니에요. 그쵸. 몇 번이에요? 2번. 송악산이 없어. 아니 송악산이 그 산 이름이 아니라고요. 14번에 1번 안 했어. 아 이름 여기? 아니다 얘들아. 미안한데 단심이 단절된 마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3번이야. 단절된 마음이야. 제가 잘못 봤어요. 단절된 마음. 송악산이 맞나 보네. 송악산의 다른 이름. 죄송. 답은 3번. 왜 3번이에요? 단절된 게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란 뜻이죠.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 두시조 갈래는 1번. 평시조. 얘들아 평시조의 형식은 3장 6구 45. 자 이거 중요하죠. 보세요. 시조 형식은 3장 6구 45자 내외. 이게 뭐라 평시조. 평시조가 여러 개면 뭐라 그랬어요? 연시조. 그 다음에 종장 첫 마디를 제외한 데가 길이가 길어지면 뭐라 그랬죠? 길이가 길어진 시선은 사설시조. 다시 한번 뭐라고요? 길이가 종장 첫 마디는 무조건 세 글자여야 되니까 그것 빼고 나머지 구절이 매우 길어진 파격적인 형식의 시조는 사설시조. 근데 사설시조는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우리가 평시조가 연시조와 평시조는 배웠죠. 자 다음에 15번은 뭘까요? 답이 아니에요? 바르지 못한 거. 아니에요? 2번. 3번이지 2번? 3번 근데 나 이거 찍었는데 다 맞는 거 아니야? 3번 얘들아 몇 번이야? 2번이잖아. 인생을 풀어보자는 게 아니고 어울려 지나자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거 뭐예요? 우리도 임향한 종장의 첫 마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인교 날인물이. 자, 1번, 4번, 허무함. 2번, 회고적이고 비탄에 빠져 있다. 비탄은 좀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3번, 이거 별표해 보세요. 2번 진짜 2번 그 이게 2번 얘들아, 이건 조금 니네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하면 힌트가 있습니다. 니네가 모르더라도 얘들아 제 얘기 좀 들으라고요 제발. 모르더라도 힌트가 있어. 챗GPT한테 물어봤다고? 아니에요 아우 진짜 씨. 무지개 말해요 이거 얘들아 선생님 말 들어보세요. 힌트를 드리면 둘째 줄 보세요.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꽃덤불 거기 써보세요. 사실 이게 시가 뭐냐면 신석정의 꽃덤불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제강점기에서 그 대한민국과 분단으로 넘어가던 그 과도기예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 그러니까 이때도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원하던 독립은 이뤘어요. 일본한테 나라를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죠? 남북으로 또 갈라졌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슬픔을 얘기한 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세상이 좀 왔으면 하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고려가 좀 이제 세술은 새 부대에 담을 했다고. 이제 좀 고리타분한 고려의 시대는 가고 조선이 와야 된다는 말을 약간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고.
4번 나에 대한 설명 중에 적절하지 않는 거. 나가 이거 선인교 이건가? 그쵸? 이게 이건가 봐요. 선인교. 그러니까 선인교 이시조라고 하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안빈낙도는 자연에서 여유를 즐긴 이거는 아니에요. 진짜 이러고 있다. 그 다음에 너네 나 때문에 그러죠? 나 이거 그쵸 이거 위시조라고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고치세요. 위시조라고 나를 위시조라고 고치세요. 자 그 다음에 고려조 왕업의 무상함을 노래한 작품으로 뭐가 선인교와 자하동. 예? 선인교와 자하동. 그래서 답이 몇 번인가요? 5번 문제인데 지호야? 아, 얘들아 선인교와 자하동이 고려의 상징인 거예요. 마치 요새 우리나라 뭐 경복궁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럼 이제 넘겨보셔서 비문학으로 가겠습니다. 정답률이 18%. 얘들아 우리 33페이지는 했죠? 34쪽이 2번만 풀었나? 그쵸? 예, 그러면 1번 윗글 내용과 실전 문제 1번에 몇 번일까요? 기법? 예? 아 4번이지. 4번이지. 직립을 하면서는 측면이 아니고 정면. 그니까요. 답은 3번. 아 진짜 이러면 맞다. 그 다음에 2번은 1번이라고 했고 3번은 5번 아니면 얘들아 자동차를 왜 그렇게 그릴까요? 특성이 측면에 제일 잘 나타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답이 4번. 그게 잘못 읽은 거 같아. 잘못 읽은 것 같아? 자, 근데 공공 디자인 37조. 네. 자, 1번. 거기 37조 안 하지 않았어요? 예, 37조. 무슨 디자인 1번에? 공공. 이문단의 실용 기능과 미적 기능이 균형. 3번에 안전성. 안전성. 아, 2번이요? 균형. 3번은 안전성. 4번의 정석. 그 다음에 주제. 공공 디자인의 개념과 기능. 다음에 공공 디자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만족도는 O. 옐로 카펫은 태양열을 아니다. X. 전주의 연돌밥은 탑은 밥 짓는 사람의 사랑이 담긴 밥상 맞아요. 얘는 O. OXO. XOX. 자, 그 다음에 실전 문제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4번. 안전성을 높이는 거를 곧 공공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2번은 5번입니다. 3번은 4번입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다 틀려. 아우, 진짜. 다 틀렸어? 얘들아,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뒤에 거 할게요. 미치겠다. 국어 진짜 미치겠다. 둘 다 착해. 자, 둘 다 착해. 자,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폈나요? 44페이지. 계유정난과 사육신의 시조라고 써 있을 겁니다. 쓰세요, 그 위에다가. 제목 위에나 옆에다 3주차 그 빈 공간에 적으시면 되거든요. 아, 맞다. 기다려. 복사 놀려놓고.
잠깐만, 인쇄 떠들지 마. 인쇄 잠깐만 할게요. 왜 인쇄가 안 됐지? 지원아, 앞으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라. 선생님 깜빡하면은. 책을 찾으면 좋겠지만, 아유. 책이 어디 갔을까? 알고 싶네요. 자, 됐어. 차렷. 자, 지원이 와. 가져갔어. 앞에 봐. 자, 이제 집중. 얘들아, 니네 개유정란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개유정란? 개유정란? 예. 뭐더라? 아는 것 같긴 한데. 자, 너네 얼마 전에 그게 열풍이었죠. 아주 이 왕사남. 많이 봤나요들? 아니, 저는 얼마 전에 봤어요. 그걸 어떻게 봤냐면, 쿠팡 플레이에서 500원 하길래. 근데 이상하게 저도 천만 영화 이런 거는 웬만하면 보는데 못 봤어요. 이상하게 애 키워는 그런지 어쩐지 영화를 못 봤는데 슬프기는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니까 진짜 여기 코끝이 찡하더라고. 진짜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개유정란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필기를 좀 하세요. 개유정란이 뭐냐면 알아두셔야 돼. 너네 이 시조를 공부할 때는 앞에서도 그랬죠. 앞에서는 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지요? 고려가 이제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그런 흐름이었다면, 이번에는 뭐냐면 쓰세요. 세종의 거기 빈 공간 아무 데나 쓰시면 돼요. 세종의 둘째 아들. 유정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뜯어도 돼요? 네, 빈 공간 아무 데나 쓰시면 돼요. 네, 잘 안 보여요? 예. 자, 세종의 둘째 아들인 세조가 수양대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수양대군이 나중에 세조가 되는 건데요. 그 수양대군이 자기의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와. 근데 이제 너네 단종 나이가 여러분 정도예요. 그러니까 막 12, 13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단종에게 죄가 있다면은 나이가 어린 죄밖에는 없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역사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너네 그거 알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영,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이게 있잖아요. 태정, 태세,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까지는 아주 거뜬하게 나라가 잘 그랬는데, 문제가 이제 세종대왕의 아들인 문종이 있었는데, 근데 이 문종이 몸이 약했어요. 이 문종이 너네 알다시피 막 추구기도 만들고 아버지를 도와서 한글 창제에도 그러니까 업적이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문종이 오래 살았더라면 역사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러고 이 문종이 오래 못 살고 어린 단종이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이른바 고명대신들이 있어요. 고명대신이라는 게 뭐냐면, 세종이 유언을 남깁니다. 문종이 유언을 남깁니다. 어린 그 세자를
가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고명 대신에 누가 있는 거냐면 그 유명한 김종서 장군이라든지 황보인 막 이런 관리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왕들이 그 사람들이 왕을 대신해서 나랏일을 돌보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이 세조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35, 7 이 정도예요. 30대 후반. 그러니까 한창 정치적으로 물오르고 지지자도 많고 야심도. 그러니까 저 세조가 누구랑 되게 캐릭터가 비슷하냐면 자기 할아버지 태종.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이방원과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래도 뭐냐면 좀 기록에 의해서도 사냥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고 좀 호전적이었대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또 되게 웃기는 게 명필이기도 해요. 글씨를 또 되게 잘 써가지고 저 세조의 글씨들이 남아도 있고 한데 여튼 뭐 그런 건 너네가 나무위키를 찾아보시면 저보다도 더 잘 나올 거고요. 여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왕의 위를 노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니네가 알 거예요. 환명회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살생부를 씁니다. 데스노트.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김종서, 황보인 이런 사람부터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피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단종을 알죠. 노산군이라고 해서 이제 유배를 보냈는데 근데 사육신 알죠? 너네 사육신은 누굽니까? 죽음으로 끝까지 단종을 지키려고 했던 신하들이에요. 그래서 사가 이게 죽을 사자예요. 뭐 죽어서까지도 충신이 됐던 6신하. 그래서 뭐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육신이라고 하고요. 죽지까지는 않았지만 벼슬을 버리고 속세를 떠난 6사람, 그 생육신이라고 그러고 사육신만큼 많이 언급은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생육신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은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월당 김시습.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금오신화 같은 책도 남기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거는 요새는 우리가 하도 드라마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단종을 되게 안타까워하고 사실 그리고 좀 도덕적이나 좀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큰 삼촌이 어린 조카를 그렇게 죽였다는 게 상당히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종을 많이 두둔하고 막 너네 그거 웃기더라. 그거 봤어요? 카카오 랩이나 막 이런데 그 세조랑 그 한 명의 무덤에 막 별점 테러를 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반감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편도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조는 또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왕권이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나이가 어린 애가 왕이 되면 그러니까 그게 참 권력 앞에서는 나이고 뭐고 아니 뭐 핏줄이고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근데 너네 그리고 참 사람이 근데 희한한 게 그 죄를 짓고는 좀 그렇다는 게 너네 세조나 한명회의 말년이 그닥 좋지 않았어요. 세조는 어떻게 죽었냐면요. 꿈을 꿨다는 일화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후대 사람들이 더 덧붙인 건지 뭔지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러니까 자기의 형수죠. 단종의 엄마가 얼굴에 침 뱉었대. 꿈에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너가 어떻게 내 아들한테 그러냐면서 침을 뱉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얼굴에 종기가 납니다. 얼굴에 이렇게 알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후회를 많이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피바람을 본 게 어쨌거나 여러분 좀 그 인과응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어린 조카를 그렇게 좀 잔인하게 죽인 거는 우리가 많이 안타까워하고 그런 부분이죠. 이 신하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배울 이 사육신도 보면 되게 애절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그 내용을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이 요새 왕사남 때문에 워낙 많이 알아서 자, 이제 작품을 볼 겁니다. 넘겨보세요. 44쪽. 이름이 누구예요? 성삼문이죠. 이 사람 뭐겠어요? 사육신이에요.
사육신 이름도 혹시 알려줄까요? 많이 나오니까 한쪽에 그냥. 자, 사육신 이름 알려줄게요. 자, 사육신 누구냐면 성삼문, 박백년, 이계, 유응부, 그다음에 저도 다는 못 외웠어요. 외우다가 막 헷갈려요. 유성원, 하위지. 예. 그래서 이 무덤이 지금 노량진 있죠. 노량진 얘들아. 그래서 너네 혹시 그거 아나 모르겠어요. 제가 한강 투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강이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강을 걸으면서 그 역사 투어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아는 선생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때 여기 그 코스 중 하나였어요. 노량진 해서 여기 사육신 묘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좀 얘기도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육신들은 출신이 대부분 누구냐면 특히 뭐 성삼명, 박팽년 이런 사람들 다 누구냐면요. 세종의 총애를 받던 사람들이 원래는 세종 때부터. 그러니까 이해도 가는 게 세종 임금이 워낙 대단하고 뛰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부터의 충성심이 뿌리를 박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세종대왕이 그렇게 부탁을 하셨잖아. 또 그 문종이랑 막 이렇게 다. 그러니까 되게 그거를 거절할 수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부터 예뻐했던 학자들이야. 세종대왕이 집현전에서 같이 훈민정음 창제하고 그러다가 끝까지 그 손자를 지킨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너네 그 되게 웃기는 게 정통성으로 따지면 단종만큼 정통성을 가진 왕도 없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너네 알다시피 이방원도 그렇고 그 세종 임금도 그렇고 사실 장자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적장자가 그러니까 정실 부인 몸에서 첫째로 태어난 아들이 원래 이걸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조선에서 단종을 그거를 그대로 계승했어요. 그 핏줄 그대로. 그래서 세종대왕이랑 단종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이뻐했었대요. 너무 기다리던 아들이고 그 손자여서 너무 이뻐했는데 근데 그 자기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그 자기의 손자를 그렇게 죽일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여튼 자 수양산 바라보며 성산문 그래서 이 성산문이 쓴 거거든요. 자 보세요. 얘들아 거기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너네 하여가나 단심가 오후가는 제목이 있었지요? 얘는 제목은 없는 거예요. 사실 시조는 제목이 없는 시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제목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요 앞마디 있죠. 수양산 바라보며 이거 하면 이게 제목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선생님 제목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앞마디에 그냥 수양산 바라보며 또는 뭐 방 안에 켰는 촛불 이렇게 앞마디 자연스럽게 읽어주면 그게 제목 대신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수양산이라고 있는데요. 자 수양산 동그라미 하시고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자 수양산은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얘기한 세조 수양대군.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그 백이숙제가 머물었던 중국의 산의 이름이에요. 그럼 이거는 두 가지를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의법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요? 중의법. 그러니까 뭐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아니면 뭐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이제가 누구냐면은 거기 써있죠. 이제가 백이숙제의 줄임말이에요. 사실 백이숙제가 뭐냐면 중국 은나라의 충신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가 이제 중국 왕조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 교체기에 바뀌니까 이제 이 백이숙제가 그 땅에서 난 거 못 먹겠다고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그러니까 푸성기 따먹으면서 살았대요. 이게 그 말입니다. 백이숙제를 하나노라는 원망한다는 뜻입니다. 원망한다.
하나노라가 뭐라고요? 한탄한다, 원망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배기 숙제를 비난한대요, 자기는. 왜요? 우린 대부분 배기 숙제라고 생각하면 이거 충신인데 되게 왜 욕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중장을 보세요. 굶주려 죽을 망정. 채미를 왜 하는 것인가? 채미가 뭐냐면 쓰세요. 나물 캐는 거예요. 채미. 채미가 뭐라고요? 나물 캐기. 그 다음에 하는 것인가 동그라미 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우리? 질문을 그러니까 강조한 당연한 것을 질문으로 하는 거 무슨 법이라 그랬죠? 그쵸? 서리법이에요. 그러니까 굶주려 죽을 망정 너 그 고사리 캐먹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종장 보세요. 아무리. 이거 세 글자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말 안 해도. 푸성귀인 것인들. 푸성귀가 뭐냐면 나물. 산나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무리 산나물인들 풀인들 그 누구 땅에서 난떠냐. 이것도 뭐겠어요? 난거니. 그러니까 이것도 서리법이에요. 먹으면 안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서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것인가 낫더냐 끝부분에 이거는 서리법이고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자 정리를 해서 거기 써보세요. 한쪽에 빈칸에 이렇게 주제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기라면은 산나물도 안 캐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충신으로 이름이 나 있는 백의숙제의 절개보다도 지금 단종임금을 향한 나의 절개가 더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시조지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난 차라리 죽을 거야. 이게 안 먹고 말지. 그런데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일화가 있다요. 뭐냐면 성산문이 늘 그 성산문이나 이 사육신들이 세조 임금한테 전하라는 말을 안 썼대요. 너네 원래 임금한테는 전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왜 전하라고 안 했을까? 자기에게 전하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단종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나으리라 그랬대. 나으리. 그러니까 그렇게 고문해서 입을 지지고 막 그러고 하고 막 그래도 나으리라고 계속했대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이것과 내용과도 좀 관련이 되는데 세조가 막 고문하면서 할 때 야 이놈아 너 내가 그렇게 준 쌀이며 녹봉이며 다 먹지 않았냐? 그리고 실제로 정몽주와 비슷하게 세조 역시 얘네도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요. 되게 자기 편으로 인재들이잖아요. 자기 편으로 끌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사치품이며 뭐 먹을 거면 계속 줬대요. 그랬더니 이 성산문이 나으리 가보십시오. 우리 집에 당신이 준 물건이라고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온갖 음식도 다 썩어가는 채로 그대로 있고 금은보화만 보면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더래요. 대단한 절개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너네 당연히 후손들이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은 다 몰살되고요. 남자들은 다 처형되고 여자들은 종이 됩니다. 노비가 아내나 딸이나 이런 여자들은 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음 아프고. 자, 거기 이해와 감상 있죠? 이거 승우가 한번 읽어줄까? 그거는 수양대군이 수양대군이 조카들로 회개한 것에 저항하는 사육신 성산문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중고대가 은나라의 충신인 대의와 숙제는 유교사회에서 충신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그러한 성산문이 그들이 수양상에 들어가
돈을 비판하고 자신의 절개가 더 뛰어나고 강조하고 있다. 거기 줄그세요. 자신의 절개가 더 뛰어남. 이해 가죠? 뭐라고요? 자신의 절개가 더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44쪽에 평시조, 양반이 쓴 거니까 양반시조, 절의가, 동그라미 절의가가 뭘까요? 절개를 지킨 노래. 그 다음에 그 옆에 풍자와 비판, 누구를 비판하고 있어요 보니까? 백이와 그쵸, 백이 숙제를 놀리는 거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제일 누구를 놀리고 있는 거겠어요? 세조를 놀리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징 1번 중국고사. 무슨 고사? 백이와 숙제고사. 그 다음에 2번 중이법. 뭐라 그랬죠? 수양산 써놔. 수양산. 그 다음에 3번 서리법. 뭐예요? 하는 것인가 땅에 놨더냐. 그거 참 대단하죠. 됐니? 혹시 질문이나 이해 안 갔거나. 지호야 졸려 혹시? 왜 그래? 저기 성지야, 거기 수양산이 2개로 해석된다 그랬지. 뭐라 뭘로 해석된다고? 수양산이랑 중국의 산, 수양대군이랑 중국의 산. 알겠지? 예림아, 이 백이 숙제를 왜 원망해? 왜 놀려? 뭐 하면 안 됐어? 옛나라 멸망시킨 주나라 나는데 불 캐먹어서 나물이라도 캐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그치? 차라리 굶어 죽은 거였지. 그치? 승호야, 푸성귀가 뭐야, 푸성귀? 산에 나 있는 나물들, 풀들, 고사리 이런 거. 야, 근데 너네 알아요? 고사리가 원래 독초라며요. 고사리가 원래 독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는 다 불리거나 연한 부분만. 그러니까 한국인들 대단하다고 진짜. 고사리 그래서 외국에서랑은 잘 안 먹는데, 근데 참 우리 인간은 대단해요. 보거 있지, 보거도 그 말이 웃기더라. 보거도 원래는 독이 되게 강한 애인데 우리가 떼어낼 거 떼어내고 막 먹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긴 해, 인류는. 그러니까 너네 태고 쪽에는 독버섯 이런 거 다 먹고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예전에는. 그쵸?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인간의 경험이라는 거는 무섭습니다. 서준아, 있잖아. 왜 하는 것인가? 네 땅에 놨더냐? 이런 거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질문하는 거? 서리법.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 안에 켠 촛불 볼게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애들이 맨날 웃는데 이 개야, 이름이 개. 자, 이거는 딱 보면은 처음엔 약간 사랑 노래 같아요. 볼게요.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겉으로 눈물 흘리고 속 타는 줄을 모르는 고 저가 저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겨 촛불이라고 하는 거랑 저 촛불 어느 게 발음이 편해요. 옛날에는 국외음화가 뭐냐면 해도지, 미다지, 지읒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국외음화를 아직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겨 이런 건데 저예요, 저. 저기 저 촛불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을 모른다. 이렇게 뭐 해석이 어려운 거는 없을 거예요. 자,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 동그라미 해보세요. 누구? 자, 누구와 이별한 상황일까요 지금? 단종. 사랑하는 사람의 빗댐. 겉으로 눈물 흘리고 속 타는 줄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단종을 이제 귀양 보내고 잃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걸까요? 타버리는 마음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괄호하세요. 저 촛불 나와 같아서. 이거 괄호하고 뭐라고 쓰냐면 저 촛불 나와 같아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감정이입은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나와 촛불이 같은 상태다 이겁니다. 저 촛불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도다. 쓰세요. 단종을 잃은 슬픔이죠.
다음에 그래서 감정이입에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저 새도 나처럼 슬퍼서. 너네 근데 참 그렇다. 사람이 왜 좀 예를 들어 이별했어. 헤어졌어. 그런데 사랑 이별 노래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내 얘기 같아요. 그쵸? 그리고 좀 이렇게 예를 들어 막 이제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는데 저기 새가 막 울어. 그러면은 저 새도 나처럼 슬퍼서 막 이렇게 좀 감정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집어넣는.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표적인 게 니네 애기들 있죠. 유치원 애기나 이런 애들이 희한한 게 옆에서 누가 울지. 그러면 애기도 모르면서 어때요? 그냥 같이 울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슬픔이 전해진 거야. 이유는 몰라도 얘가 막 슬프게 울어. 그러면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게 있다. 옛날에 선생님이 울면 딸 있지 애기들 너네도 아마 그랬을 거야. 내가 울면 그 뭘 모르는 애기들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닦아주려고 그러고 막 울지 말라 그러고 그럼 그럴 때 이제 그래 얘 봐서라도 얘 봐서라도 힘을 내야지 막 그러는 거죠. 육아 스트레스에 막 이러다가도 그쵸? 예. 아이고 야 근데 니네 부모님도 진짜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근데 정말 나도 키워봤지만 그런 건 있어. 뭐냐면 처음이잖아. 특히 첫애 있죠. 처음에는 나도 처음이라서 너무 낯설거든요. 애는 빽빽 울어대지, 잠은 부족하지, 예민하지, 호르몬은 막 넘치지. 그러니까 그래서 니네 왜 뉴스나 이런 데 육아 우울증이나 그게 좀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도 알고 있어.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그리고 언젠가 니네도 부모가 될 수 있겠지요. 니네가 이제 그게 더 시간이 빠르려나? 니네가 이제 나중에 부모가 되면은 나도 이렇게 육아 스트레스와 이제 슬픔 육아 우울증을 극복하고 근데 그만큼 예뻐 또 예쁘니까 또 기르는 거예요. 자 여튼 감정이입이 그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저 감정을 나도 느껴요. 그 다음에 이 설명을 한쪽에 이거 좀 써줄라요? 요거 얘기 좀 할게요. 뭐냐면 이거 알아두십시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마 그 빠작에서 외운 것 같기도 한데 빠작 단어에서 지호 앞에 봐. 왜 그래 지호? 싱숭생숭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쓰세요.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주인공이나 서술자나 어떤 사람의 인물의 마음을 자연물이나 사물 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자면 이래요. 객관적 상관물이 더 큰 개념이고요. 그 중에 감정이입이 있어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 얘는 일치해요. 아까 말했듯이 촛불과 내가 그러니까 그 사물이나 자연물과 일치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괴로운데 쟤도 괴로운 거야. 근데 얘는 객관적 상관물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감정이입이. 지호야 왜? 또 똑바로 앉아? 자. 그러면서 너 문자 보내지 마라 막 이런 말 하는겨? 그러면서 문자 보내지 마세요 막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래? 헤어졌다며? 헤어진 거야? 안 헤어진 거야? 정확히 말을. 다 녹화되고 있다 저거. 증거가 있다. 엄마한테 보내드려야지. 자,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의 사례, 지금 감정이입 하나 봤잖아요. 객관적 상관물의 사례도 하나, 공간 있죠? 거기 한쪽에다 써볼게. 이거 지워도 되나요? 쓸 건 다 쓰시고. 썼어? 오늘 중요한 개념 배운 겁니다. 둘 왜 그래 또 자꾸. 서준아 왜 그래 갑자기? 둘이 그러지 마. 자, 요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의 사례가 황조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시조는 아니고 고대가요예요. 고대가요라는 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이전의 노래들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리왕은 고구려의 2대 왕입니다. 고주몽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리왕이 쓴 노래 중에 황조가가 있는데 보세요. 헐헐 짧아요.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다정한데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네 줄이에요. 누구와 함께 돌아갈 곳.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니네가 배울 확률이 큽니다. 자, 이 노래가 만들어지게 된 거에는 사연이 또 있어요. 저 유리왕이 부인이 2명 있었어요. 화희와 치희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희는 아마 우리 민족이었던 것 같고요. 치희는 아마 저기 중국이든 저기 좀 다른 민족 있잖아요. 거기서 데리고 왔나 봐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부인이 여러 명이면 서로 질투하거나 투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마침 왕이, 저 유리왕이 그 사냥을, 너네 옛날 사람들 사냥 가면 막 오래 있던 사냥을 갔는데 그 사이에 두 여인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화희가 치희를 모독한 겁니다. 이 오랑캐년아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되게 그 출신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나 봐요. 근데 니네 알다시피 나를 욕하는 거는 몰라도 내 핏줄이나 이런 거를 정체성을 욕하면은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희가 짐을 싸서 간 거죠. 그때 왕이 와봤더니, 유리왕이 왔더니 부인이 한 명이 없는겨. 그래서 이제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오케이 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데려가지 못하면서 보니까 꾀꼬리가, 황조가 꾀꼬리가 아주 암컷, 수컷이 사이좋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헐헐 나는 저 꾀꼬리는, 야, 이 꾀꼬리가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암컷, 수컷 서로 다정한데, 자, 여기까지가 선경, 경치입니다. 경치. 그러니까 자연물이나 경치를 앞에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정서가 나옵니다. 후정. 정서가 뭐예요? 어떻대요?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곳. 그럼 여기서 느낌이 있는 게, 자, 꾀꼬리는 지금 행복해요. 근데 나는 어때요? 외로워요. 두 개가 서로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이 꾀꼬리가 나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내 마음 상태를 드러내주고 대변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도 일치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촛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외롭고 힘들어. 같은 처지야. 그러면은 그게 뭐 감정이입이라고요. 졸려요? 왜 졸려? 어떡해? 이거 누구 거니, 이거는? 이거 누구 주인 있어요? 너 거 같은데? 이거잖아. 자, 어때요? 객관적 상관물 알겠습니까? 중요해요, 이거. 나와요. 서준아, 객관적 상관물 말해줘. 똑바로 앉아라. 너 진짜 왜 이래, 둘이. 서준아, 너 왜 그래? 말해봐. 객관적 상관물이란? 똑바로 앉아. 자연물의 그 감정이나 자연물한 사람들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그 등장인물이, 그러니까 서술자나 등장인물이, 소설이라면 이제 등장인물일 수도 있고요. 시라면 시적 화자일 확률이 크죠.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끌고 온 거예요. 자연물이나 물건입니다. 대체로 자연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돌, 바위, 나무 이런 거. 알겠죠? 자연물이 많다. 그리고 누가 얘기해볼까? 지원아, 그럼 감정이입은 어떻게 다르댔죠, 선생님이? 감정이입은 일치. 감정 중에서도 일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쟤와 내가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요. 뭐라고요? 여긴 다른 감정이었잖아. 지금 꾀꼬리는 행복한데 나는 외롭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다고요?
일치하는 감정을 느낀다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감정이입. 그리고 뭐가 더 큰 개념이다? 객관적 상관물이 더 큰 개념이다.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오케이? 지호야, 똑바로 몸 자세 좀 똑바로 하고 왜 그래 맨날? 자, 거기 보세요. 그러면 거기 얘들아, 이화 감상 두 줄 안 읽는 거죠, 우리 아직.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 왕위를 찬탈하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낸 이후에 이계도 사육신이라고 했죠. 단종과 이별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눈물처럼 촛농 흘리며 타오르는 촛불의 비유. 줄 그세요. 눈물처럼 촛농 흘리며 타오르는 촛불. 줄 걷니? 그리고 이거 뭐라고요? 써놔. 감정이입. 그리고 니네 이 얘기를 하나 할게요. 너네 이거 중3 정도의 시조를 많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 얘기 잘 들어주세요. 교과서에는 한 편만 실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번에 예를 들어 뒤에 바로 보시면 그거 있죠, 여러분. 이거 까마귀 눈비 맞아. 이게 지금은 이제 교과서가 바뀌었지만 예전에 니네 하안중학교 있죠. 하안중학교 그런 데가 이게 실려 있었어요, 교과서에 실제로. 그런데 학교에서 그럼 이 작품만 나올까요? 그게 아니라 대부분, 왜냐면 시조는 좀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시조나 이런 거를 프린트로 많이 주셔서 외부 지문을 같이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시조가 짧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예를 들어 교과서에는 이거 하나만 실려 있을지 몰라도 이거와 관련된 다른 시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공략하셔야 옳아요. 사육신 거면 사육신 거, 뭐 고려 건국이면 고려 건국, 뭐 아니면은 자연 친화면은 자연 친화, 이렇게 딱 보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겠죠? 아마 그거는 내신 대비할 때 또 프린트, 그래서 니네 제발 학교 수업을 잘하라는 게 그게 보여요. 당연히. 프린트 관리 같은 거 잘하고 수업을 잘 들어서 뭐가 나올 건지 내가 아무리 뭐 명강사고 아무리 학원에서 잘해도 내신 시험을 결론적으로 출제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거든.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무시하면서 뭐 이렇게 잘 집중 안 하면서 좋은 점수를 거두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너네는 안 그러리라 믿는데, 너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학교 수업을, 특히 시험 기간 있잖아요. 이럴 때는 힌트 많이 주시고 중요한 거 많이 주시고 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알았지? 자, 여튼 자, 작품 정리 보시면 여기도 평시조, 양반시조, 저리가, 연군가, 연군이 뭐냐면 임금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연군이 임금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신하가 임금님을, 근데 그게 뭐 남녀간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임금님을 존경하고 좋아한다 이거겠죠. 그래서 연군이 임금님을 사모하는 마음. 너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 그 말이 있었죠? 뭐냐면 뭐 임금과 아버지와 선생님은 하나다. 뭐 그 군사부 일체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럼 거기 주제가 임과 이별한 슬픔인데 임이 누구라고요? 동그라미 해봐. 단종 임금이고 바로. 특징 1번 임과 이별한, 네모해봐. 약간 여성적 어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거 사랑 이별한, 그쵸? 실현당한. 내 생각에는 왜 그럴 수도 있었냐면 너무 노골적으로 임금님 막 이런 게 나오면은 그 반대파들이 물어뜯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돌려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의인법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기 감정이입 별표해 놓으세요. 끝에 감정이입. 촛불이 눈물 흘린다 그랬으니까 의인법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떨어지는 촛농을 눈물에, 타오르는 심지를 애타는 심정. 네, 됐습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 많이 지난 후손들이 봐도 그렇게 안타까운데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보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어린 왕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제 그럴, 게다가 너네 단종이 되게 외로운 게 보세요. 할아버지 없지, 할머니 없지, 엄마 없지, 다 고아였어요. 막말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외로웠을 거야.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다들 요절했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그러니까 아마 세조가 더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믿을 만한 어르신들이 다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었었을 것 같아, 단종이. 진짜로.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숙제고요. 그러면 45쪽부터는. 다음에 48쪽 보면은 까마귀, 눈비 맞아, 박팽년. 얘들아, 이 박팽년 역시 사육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대표적인 게 까마귀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까마귀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야광명월이 보일 겁니다. 자,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자, 까마귀가 눈비 맞아 하얀 듯 검게 보인다 이건데요. 자, 까마귀가 얘들아, 너네 근데 까마귀는 참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새 중 하나인 것 같죠? 왜 우리 뭐 영화나 이런 데서도 사람 죽으면 까마귀 깍깍 날아가고, 근데 뭐 일본인가에서는 또 까마귀가 되게 행운이, 근데 알고 보면 까마귀가 되게 지능이 높다고도 하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우리는 까마귀 하면 뭔가 불길하거나, 그리고 이제 까맣잖아. 까마니까 뭔가 좀 사람 편견인데 좀 속도 시커멓다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한 거죠. 억울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까마귀는 뭐냐면 어떤 존재냐면 세조 편에 쓴 간신들이에요. 누구 입장에서는? 누구 입장에서? 박팽년 입장에서. 그러니까 박팽년은 세조편에 선 사람들을 다 까마귀라고 보는, 까마귀가 눈비 맞아서 하얀 듯 같지만 알고 보면 시커멓다 쟤네. 그리고 눈은 그리고 하얀색이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쓰세요. 검은색과 흰색의 대비거든요. 색채 대비입니다. 이런 거를 색채 대비라 그래요. 색채 대비. 두 색을 되게 강렬하게 대비하는 거. 예를 들어 뭐 검은 셔츠에 흰 바지를 이렇게 딱 눈에 뭔가 띄죠. 그런 거를, 아니면 빨간색과 파란색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얘들아, 야광명월은 빛나는, 밤에 빛나는 별이잖아요. 빛나는 달. 그럼 얘는 얘와 대조되거든요. 무슨 존재냐면 얘는 단종을 지키려는 자신 같은 충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간신배들은 자기는 까마귀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같이 이렇게 끝까지 단종을 지키려고 한 사람은 달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얘들아, 어둡단 말, 안 어둡단 말? 말 좀 해줘. 어둡다는 거야, 안 어둡다는 거야? 그 아래 고칠 줄이 있으랴,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이런 거 뭐라 그랬어? 당연한 거 질문으로. 서리법이에요. 무슨 법? 설의법.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울 리 없고, 임 동그라미, 임이 누구겠어요? 단종입니다.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단심가. 그러니까 아마 요 박팽년이 정몽주의 단심가를 알고 있었을 수 있어요. 약간의 패러디처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너네 다른 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뭐냐면 예를 들어 그 단심가 주고 임향한에게 그 임이랑, 그 임은 고려임금이죠. 근데 여기서의 이 임은 누구다? 단종이다. 임향한 일편단심 뭐라 그랬죠?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은 가실 줄이 변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해석돼요? 네. 이하 감상까지만 읽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지호가 읽어볼까? 저요? 이하 감상 거기. 얘기하다 배웠을 몸이 갇혀있고 행은 세주의 명을 받고 찾아온 인생들이 세주에 대한 기사를 보였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 중심과 중심과 당신 충신 인물과 당신의 충절의 원인으로 불만을 남기는
아래에서 둘째 줄에 단종에 대한 변치 않는 절개 줄구고 이게 주제겠죠. 아랫줄에 자신의 충절 역시 변함이 없을 것. 요 두 개가 핵심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예, 수업할게요. 하정아 그거 좀 꺼줄래? 응? 응?